뭔데요 그게? 행복한 인생의 조건,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진짜 어렵습니다. 재밌는 게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실 텐데요. 거기서는 1938년부터 이 좋은 인생만을 연구하는 팀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팀에서 무려 84년 동안 연구한 결과 좋은 인생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가족, 돈, 뭐 혹은 뭐 명예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좋은 인생의 조건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건강한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처음에 딱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또 외모, 생김새, 사소하게는 말투나 버릇, 뭐 습관 이런 것만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착입니다. 어태치먼트라는 단어로 불리는데 낯선 환경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잘 놀고 엄마가 그 방을 나갔을 때는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지만 곧 적응해서 또 낯선 사람과도 잘 지내고 그리고 15분 있다가 엄마가 방에 다시 들어왔을 땐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엄마를 반기게 되고요. 이들의 유형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일단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괜찮아. 그럼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랄 때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민감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응성. 세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주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내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아까 말한 낯선 환경 실험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도 그닥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달라붙어 있질 않고요. 중요한 건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별 반응이 없고요. 심지어 낯선 사람과 둘이 있는 환경에서도 그닥 반응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15분 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에게 별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가 아이를 굉장히 방치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내팽개쳐놓은 그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아이 스스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의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 이외엔 타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보이는 주된 연애 스타일은 일단은 연애를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썸 뒤에 연애로 발전을 못하는 분들. 혹은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어장관리하듯이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 이상 관계 발전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은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나 유기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타인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좀 다가오려고 하면은 이들은 일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어서 내 영역 안에 침범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넌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땐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나 혼자 관계 정리를 하고 갑자기 그냥 이별을 고하는 잠수 이별 들어보셨죠? 연락 끊어버리고. 연애나 결혼의 상대로 회피형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서 너네끼리 사랑해봐라. 거울 치료. 진짜 거울 치료 당해봐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회피형은 이제 설명드릴 불안형 유형과 가장 많은 영향을 하게 됩니다. 불안형은 다른 말로 저항형 혹은 양가형이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이 불안형은 뭐냐면 아까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형은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회피형과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애착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강한 애착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대상에게 분노한다든지 저항한다든지 이런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울고 떼써서 부모로부터 얻어냈던 거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통제로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안형들은 혼자 있으면 뭔가 상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상대와의 애매한 관계를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하루빨리 확실한 관계로 이 관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의외로 안정이 된 상태를 잘 못 견뎌요. 항상 나에게 사랑은 불타야 되고 나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야 사랑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이 됐을 땐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회피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불안형 둘이 연애를 하면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연애는 거의 뭐 추격자 떠올리시면 돼요. 네. 정확하다. 일단 불안형이 먼저 회피형에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피형은 일단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형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 불안형은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 거절을 거절해요. 와, 거절을 거절한다. 갑자기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생각나네요. 형 불안형이었어요? 아니면 회피형이었어요? 불안형. 형수님은 회피형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회피형은 사실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고 불안형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는 싫어요. 불편해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거절해도 들이대는 그 불안형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둘의 연애는 해피엔딩으로 갈까요? 결혼했는데요? 사실 봉기 씨가 나 불안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애 초반에. 네. 그거는 그냥 제가 볼 때 부인이 봉기 씨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들진 않았어요. 형님 착각이었어요. 형수님은 회피형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피형이었으면 결혼 못 하셨을 거고요. 불안형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못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불안형, 진짜 회피형이었다면 문제가 갈등 상황이었어요. 불안형은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하고 회피형은 그게 너무 싫고 나는 일단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방으로 도망가고 밖으로 도망가고 그럼 불안형이 또 쫓아가고 이 둘의 관계는 언젠가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 애착 유형은 근데 어릴 때 한번 정해지면 그게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어렸을 때 만들어진 애착 유형이라는 게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경험은 좋은 경험으로 덮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첫사랑의 상대가 부모가 날 대하는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내가 삐져해도 얘는 항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내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겪는다면은 이분은 옛날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혼란형 혹은 혼동형. 쉽게 말하면 회피와 불안이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착 유형은 좀 안타까운 게 어린 시절 부모, 주 양육자로부터 이제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양육 형태를 보였던 자기 기분 좋을 때 막 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해버려서 이런 일관되지 않은 양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런 혼돈형 애착 유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애착 유형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 주 양육자인 부모, 특히 어머니에게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안형이나 회피형보다는 낮은 빈도로 발생을 하긴 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들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여기서부터